안녕하세요. 요즘 테크뉴스도 보면 온통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른바 3조 달러 클럽 얘기뿐이죠. AI 열풍 속에서 이 기업들 성장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그래서 다음은 누굴까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 아마존이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 2026년 빠르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존이 이 3조 달러 클럽의 다음 멤버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전망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예상이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AI 시대하면 다들 엔비디아를 최대 승자로 꼽잖아요. 네, 그렇죠. 칩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존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어쩌면 좀 숨겨진 강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존의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사업, AWS하고 AI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또 그 이상의 가능성은 뭔지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이 시간은 아마존의 3조 달러 클럽 가입 가능성, 이 헤드라인 너머에 왜 그런 예측이 나오는지 또 아마존의 어떤 부분이 성장을 이끄는지 그 핵심 동력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AI 인프라 경쟁 구도부터 좀 볼까요? 엔비디아 칩은 거의 표준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손잡고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오라클이 오픈 AI랑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렸잖아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 웹서비스 AWS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느낌? 이랄까요? 그런 초대형 계약 뉴스에서는 약간 좀 빠져있는 것 같은 인상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겉으로만 보면 AWS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큰 계약 다 놓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AWS는 단순히 그 계약 규모 자체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OI를 더 중시한다. 네, 실제로 오라클이 오픈 AI 계약을 따는 배경에도 어쩌면 AWS가 너무 높은 가격보다는 합리적인 ROI를 고수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AWS가 AI 경쟁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너를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엔트로픽이요. 요즘 AI 쪽에서 정말 핫한 이름 중 하나인데 AWS랑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엔트로픽은 특히 그 기업 고객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AI 모델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 회사 성장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얼마나 빠른데요? 연간 반복 매출 ARR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 초만 해도 한 1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무려 50억 달러 수준까지 5배나 폭증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요. 와, 5배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엔트로픽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가 AWS인 겁니다. 엔트로픽은 자기들의 고성능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WS의 그 방대한 인프라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가 상당하군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주고받는 관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면요? 엔트로픽이 아마존하고 손잡고 자체적인 맞춤형 AI 칩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칩까지요? 자체 칩? 네,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기들 AI 모델에 딱 맞는 최적화된 칩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이게 바로 아마존과 엔트로픽 파트너십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깊은 수준인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이건 정말 큰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근데 AWS 최근 실적 성장률 보면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디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픽 파트너십이 이런 성장률 둔화 우려를 다 해소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AWS의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였어요. 연간 반복 매출 ARR로 보면 약 1230억 달러 규모에 달하죠. 규모 자체는 엄청나군요. 네,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성장률 숫자만 보면 경쟁사들이 막 20% 후반, 30%대 성장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다소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엔트로픽의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이에요. ARR 50억 달러로 급증한 게 비교적 최근 일이고 이 성과가 AWS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AWS 전체 성장률도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시차 같은 게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요. 바로 AWS의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라면 이익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WS는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AWS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7%에 달합니다. 37%요? 와. 네, 이건 뭐 클라우드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아마존 전체 이익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ROI 중시 전략이 바로 이런 높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따라서 엔트로픽을 통한 어떠한 미래 성장 가속화 가능성, 여기에 현재 압도적인 수익성까지 같이 고려하면 AWS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아마존 전체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37% 영업이익률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매출 경쟁만 볼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보면 AWS 전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AWS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존의 또 다른 큰 축이죠. 바로 이커머스하고 광고 사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분야에서도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특히 광고 사업 성장세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아마존 광고 사업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2%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22%면 정말 빠른데요. 네, 최근에 아마존이 이 광고 사업에 더 키우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AI 도구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 도구라는 건데요. 에이전틱 AI 도구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그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에이전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에이전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결과를 분석해서 더 좋게 만들고 마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대리인, 에이전트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네, 이 아마존의 새로운 AI 광고 도구는 아마존의 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안에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복잡한 광고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그냥 이번 여름 시즌에 우리 회사 선풍기 판매 좀 늘리고 싶어 와 같이 아주 간단한 목표만 던져주면요. 이 AI가 알아서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또 매력적인 광고 문구랑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걸 또 어떤 플랫폼, 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나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광고 같은데 언제 노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해서 실행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와, 그 정도까지요? 이건 진짜 혁신적인데요. 그야말로 전무 광고 대행사 하나 고용한 것 같은 효과를 AI가 대신해준다는 거잖아요. 특히 중소 판매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중소 판매자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광고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편해지는 걸 넘어서서 광고 효율이나 성과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마존 광고 사업의 시장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사려는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자랑 소비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AI가 아마존의 그 리테일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작이요?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광고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로봇 공학이라든지 배송 경로 최적화, 또 고객의 검색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그런 검색 기능 개선 등등 이커머스 사업 전반에 걸쳐서 AI를 적용할 여지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많네요. 이런 노력들이 다 결실을 맺으면 현재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한 7.5% 수준인 아마존 북미 소매동문 영업이익률을 상당 수준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AI는 아마존한테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아주 근본적인 도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AWS의 성장 가속화 가능성, 그리고 AI를 통한 광고 및 리테일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아마존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그 구체적인 예측으로 딱 이어지는 걸까요? 그 계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아마존의 이자 및 세전 이익, EBIT가 지난 12개월간 770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점도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3조 달러 예측의 핵심적인 계산 논리는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성장 동력 있잖아요. 네, AWS랑 리테일 광고요. 네, 엔트로픽 파트너십 덕분에 AWS 성장이 빨라지고 또 광고랑 AI 기반 효율성 개선으로 북미 소매 부문 이익률이 계속 좋아진다고 가정을 할 때 분석가들은 2026년 중 어느 시점에는 아마존의 연간 EBITDA, 이자 및 세전 이익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이걸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요? 지난 12개월이 770억 달러였으니까 앞으로 한 2년 안에 30% 정도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군요. 맞습니다. 그의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여기에 이제 가치평가 배수라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가치평가 배수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 성장 잠재력 같은 걸 고려해서 현재 이익 대비 몇 배의 가치를 인정해 줄 거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아마존처럼 각 사업 부문에서 아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성도 높은 이런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요. 과거 실적 기준 EBITDA의 한 30배 정도 배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30배? 네. 실제로 현재 아마존 주가는 이것보다 더 높은 배수로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30배수라는 거는 시장이 아마존 같은 이런 탄탄한 기업의 미래 수익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군요. 그래서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예상되는 1,000억 달러 EBIT에다가 30배의 배수를 곱하면 딱 3조 달러, 1,000억 달러 30은 3조 달러,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마존의 3조 달러 클럽 가입 예측 뒤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1,000억 달러 EBIT 달성, 그리고 30배수 적용.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1,000억 달러 EBIT라는 목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야심차 보이기도 하고 또 30배수라는 가치평가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측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나 혹은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현실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이요? 네. 엔트로픽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빨리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자체 AI 칩 개발이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깊어진다면 기업들이 클라우드 지출을 줄이거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좀 덜하게 되면서 아마존의 양대 성장 엔진인 AWS와 리테일 사업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셋째는 경쟁 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의 공세가 더 거세져서 AWS의 성장률이나 수익성이 예상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경쟁도 무시 못하죠. 마지막으로 요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3조 달러 달성 시점이나 가능성 자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의 위험 요인까지 짚어주시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아마존이 왜 3조 달러 클럽의 유력한 다음 후보로 거론되는지 그 핵심 동력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엔트로픽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한 AWS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사업을 키우고 이코머스 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앞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아마존이라는 한 기업의 주가 전망, 이걸 넘어서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B2B 영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 광고처럼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소비 영역까지 얼마나 빠르고 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화는 주로 AWS하고 광고 사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간에 로봇공학, 배송 시스템, 고객 검색, 아마존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들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워낙 방대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는 아마존 생태계의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음 AI 혁신이 이미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존의 다음 AI 승부수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